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재인의 음모인데, 지금 문제는 이 국민들이 이 각성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여의도에서 이러한 그 10명의 그 마치 뭐 십적이라 할까요? 이런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문재인이가 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무서운 그 지금 반역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이 국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김성진 우리 대표님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권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써 국민을 속인다는 것이죠.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이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언뜻 보면은 국가보안법이라 하는 것이 폐지돼도 뭐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은 변하는 대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발의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라가는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이 미국 가가지고서 그 미사일 협정 요거를 이제 에,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아주 진일보한 미사일이 중국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 지금 미사일이 집중돼서 배치될 만한 곳이 강원도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에 미사일을 하면 중국에서 감시하는 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 것에 감안해서 볼 때는 최문순의 그 차이나타운 건설 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또 한 군데 평택항하고 그 미군 기지 사이, 그 사이에 또 차이나타운이 건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미군 부대 바로 옆에요. 이런 것들이 국가 보안법의 폐지 운동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이제 최정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주민자치기본법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것은 한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게 문제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짤막한 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야들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주민자치기본법의 경우에도 거기에 뽑히는 주민자치회장은 당연히 똑같은 법적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의 진구의 좌동의 그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의 이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따르면 저기 북구에 어느 동네에 또 자치회에 같이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를 이끌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하지 않고, 요건 무조건 인민위원회다, 아니면은 이런 것은 굉장히 좌파들이 전국을 세포지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국가 보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산업 스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 스파이. 그러니까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가서 개발을 한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국가보안법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 국가 안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언제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존재해 오고 어느 나라든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아주 집요한 방법으로 그 국가 안위를 해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16세 그 선거법 관련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6세로 낮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현재 제출된 그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률령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르면 그러면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올해 지금 제출된 것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아들이 뭘 했느냐? 제출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제안된 거는. 그런데 작년 8월 5일 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얘들이 선관위에서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거를 다이제스트로 요것의 독소 조항이 무엇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이 폐지 개정안의 위험성 독소 조항이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이제스트로 만화 형식으로든 이렇게 알려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고 아주 사악하게 이 나라를 망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알기 쉽고 또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지금 그 신문 방송들이 우리가 참 일제시대에 항일 투쟁을 하고 민족의 대변지라고 했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까지도 문재인의 핵심적인 문제,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문재인이가 간첩에 그, 그 북한군 장교의 아들로서 이 출생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문제인데 이것이 벌써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지금 해당 소관 법사위원회 심의에 넘어가 있고 이 주민자치법 같은 것은 바로 인민위원회법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보 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선거 이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16세에다가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강행 통과되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법이 강행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연달아 일어날 때에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 손 100도를 양보해서 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